네, 안녕하세요. 구대판입니다. 여러분, 2025년 을사년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중국에서 물건을 주로 소싱하시는 셀러분들 첫 번째 과제가 있죠. 바로 중국 춘절입니다. 중국 춘절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설명드리면 설날처럼 1월 1일 음력 기준으로 중국에서 보내는 가장 큰 명절이다 보니 가족과의 만남을 위해 지역 간의 인구 이동이 상당히 많은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땅이 워낙 넓어서 지역을 이동하는 데만 짧게는 수일에서 길게는 2주일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춘절을 기준으로 앞뒤 최소 10일 정도는 중국에 있는 회사나 공장들이 업무를 중단하고 연휴를 보내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소싱하는 공장이라고 예외는 아니겠죠. 25년 중국 춘절 법정 공휴일이 1월 28일부터 2월 4일로 잡혀 있는데 적어도 1월 18일부터는 휴가를 미리 떠나는 사람들이 많고 복귀는 2월 12일 이후라고 생각해 주셔야 여러분들께서 셀링하는데 큰 손해를 입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중국 춘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할 것 3가지, 그리고 구매 대행 셀러, 로켓크로스 셀러분들이 해야 하는 대응 방안까지 준비해봤으니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절 동안 생산이나 물류가 멈추다 보니까 구매 대행이던 사입이던 중국에서 물건을 가져오고 있는 분들이라면 지금 말씀드리는 3가지는 지금 바로 확인을 하셔야 해요. 첫 번째는 주 거래업체의 출고 마감일입니다. 이건 각 공장이나 업체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춘절 전에 언제까지 마지막 주문을 넣을 수 있는지 꼭 직접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름 넉넉하다고 생각하고 1월 13일쯤에 주문을 넣었는데 만약 이 공장이 15일부터 휴가에 들어가 버리면 2월 중순까지 모든 주문, 모든 업무가 멈춰버리니 이 공백 기간에 대비가 안 돼 있으면 엄청난 판매 로스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 사이에 크로스 상품이 품절나면 노출 지수 다 떨어지고 판매 경쟁력은 당연히 경쟁사에게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배대지나 포워딩 업체들의 선적 마감일자 및 재개일자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 거래처가 쉬지 않는 업체라서 춘절 연휴 직전까지 한다고 해도 결국 중국에서 국내로 넘어오는 선적이 마감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저희 PDL 기준으로는 선적 마감일은 1월 23일이고 그리고 다시 정상 재개는 2월 9일부터 재개됩니다. 그럼 아무리 늦어도 1월 17일 금요일 정도까진 배대지에 들어와야 검수하고 결제해서 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구매 대행은 1월 17일보다 조금 뒤늦게 들어와도 나갈 수는 있지만 그 선적 마감일 전에 미리미리 물건을 보내셔야 합니다. 주 거래처와 소통을 할 때는 최소 언제까지 배대지에 도착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는 꼭 보내줘라, 늦어도 언제까지는 주문을 완료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국내 택배사의 집합 마감일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국내의 대표 택배사들의 설 연휴 집합 마감일은 1월 24일 금요일이고 재개일은 1월 31일 금요일입니다. 배대지 출하 마감일이 23일이라고 해도 그 바로 뒤엔 우리나라의 설 연휴가 시작되다 보니 결국 이 물건들을 2월이 지나서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니 1월 중으로 재고를 보충해야 하는 상황이면 이 부분도 신경을 꼭 써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춘절을 대비해서 쇼핑몰 판매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사입 혹은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 나눠서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구매 대행입니다. 구매 대행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휴무일 설정하시는 거죠. 각 쇼핑몰 판매자 센터에서 휴무일을 설정할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은 배송이 지연되더라도 페널티를 따로 받지 않게 됩니다. 쿠팡에서도 휴무일 설정 방법은 판매자 정보에서 배송 달력 관리에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지정하실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쿠팡 같은 경우엔 내가 지정한 휴무일 수만큼 고객들이 쿠팡 페이지에서 보는 내 상품 도착 예정일이 미뤄지는 형태라 구매 전환율이 빠질 수 있다는 단점은 존재합니다. 두 번째로, 이건 제가 많이 썼던 방법인데요. 사은품을 보내주는 방법이에요. 주문이 들어오면 실제 배송되는 택배 송장을 넣고 배송 완료 처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춘절로 인해 배송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달력에 배송 기간을 늘려놓으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매 전환율이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한 고객들한테 주문이 들어오시면 먼저 연락을 돌리시는 거예요. 지금 춘절로 인해서 혹은 다른 이유를 대면서
지금 물건 배송이 늦어져서 사은품을 먼저 보내드리겠다. 그래서 일단 이 사은품의 배송 트래킹 추적을 위해서 이 사은품의 송장 번호를 우리 쿠팡 윙에 주문 처리할 때 넣었다. 그래서 나중에 본품 배송된 날짜는 언제까지이고 본품 송장은 따로 보내드리겠다 라고 미리 구두로 연락을 다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이 오케이 하면은 사은품을 먼저 보내드리고 이 사은품의 송장 번호로 쿠팡 윙에 주문 처리를 하고 본품은 중국에서 나중에 보내드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사은품으로 배송 처리를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페널티가 발생할 일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은품 비용과 사은품을 보내는 택배비가 건당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마진에서는 일정 부분 손해를 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입과 달리 구매 대행은 하나 팔 때마다 마진액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내줘도 그동안 못 파는 것보단 훨씬 낫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이 방법은 엄청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닌데요. 사업자를 돌려막는 방법입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배송기간도 줄이기 싫고 지금까지 쌓아놓은 순위도 떨어지기 싫어. 그래서 배송기간을 늘리면 순위가 조금 하락하는데 난 이걸 보기가 싫어. 이런 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닙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려요. 내가 판매하는 방식이 구매 대행에서 효자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고 한 상품을 주로 판매한다. 이런 분들이 쓰시면 되는 방법인데요. 지금 이 방법을 하려면 사업자가 적어도 1개 이상은 더 필요해요. 그래서 사업자를 2개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주로 판매하는 사업자가 1번 사업자, 그리고 새로 만드는 사업자를 2번 사업자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내 1번 사업자와 2번 사업자 2개를 카탈로그 매칭을 합니다. 그리고 춘절 기간 동안은 2번 사업자를 위너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송 기간을 줄이지 말고 2번 사업자로 물건을 계속해서 주문을 받아서 물건을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엔 그 배송 지연 이슈로 인해서 그 제품의 노출 정지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2번 사업자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고 이후엔 자연스럽게 다시 2번 사업자가 노출이 정지가 되니 1번 사업자가 위너가 돼서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휴무일을 지정할 필요 없으니 구매 전환율이 떨어질 일도 적고 2번 사업자가 노출 정지가 되더라도 진행 중인 주문건이 모두 배송 완료가 되면 노출 정지가 풀리게 돼요. 그래서 해당 기간 동안 고객 CS만 잘 대응해 주신다면 춘절 매출 타격을 받을 일이 적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고를 미리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편법의 영역이기 때문에 배대지 마지막 선적일 기준으로 꾸준히 팔리는 상품을 넉넉한 수량으로 미리 구매해서 넣어두면 2월 9일 이후부터는 보낼 수 있으니 약 2주 정도 시간이 잡혀 있는 거고 이 정도 기간이면 구매 대행으로는 큰 클레임 없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재고를 미리 잡아 놓는 게 더 중요한 이유는요. 2월 중순이 지나면 중국의 모든 업체가 업무가 재개가 돼서 빠르게 이어지느냐? 절대 아닙니다. 연휴 기간 동안 쌓인 주문 물량을 대량으로 쳐내야 하기 때문에 평소 대비 물량 빠지는 속도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물밀듯이 들어오는 수입 상품을 쳐내야 되는 인천 특송장, 세관에서도 딜레이가 생기는 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남들보다 그래서 빨리 한시라도 빠르게 준비해 놓는 게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구매 대행은 이 정도 신경 써주시면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음 크로스입니다. 로켓 크로스는 첫째도 품절, 둘째도 품절, 품절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팔리는 제품은 품절 이슈가 절대 발생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재고 확보가 가장 우선시 돼야겠죠. 중국 연휴 기간을 1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 봤을 때 일단 최소 한 달치의 재고, 그리고 2월에 새로운 물량을 주문한다고 해도 그 뒤로 걸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적어도 2달치 이상의 판매량을 확보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이 정도 물량은 국내 택배사 집합 마감일인 1월 24일 전에 국내에 들어와야 하고, 그러려면 지금도 늦었어요. 지금 바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재고를 많이 가져와서 이 재고를 그대로 쿠팡에다 밀어 넣으면 보관료가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무실이든 집이든 한두 달만이라도 가지고 계시면서 재고를 그때그때 채워 넣어주시는 게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건 좀 제한적인 대응 방법인데요. 또 다른 대응 방법으로 국내에서 똑같은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처, 도매국이나 도매매, 도매토피아 같은 그런 도매 사이트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좋습니다. 물론 모든 상품이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찾아두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국내에서 같은 상품을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크로스 품절을 막기 위해 마진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재고를 확보해 볼 수 있고요. 불가피하게 크로스가 품절될 경우엔 윙으로 주문이 계속 들어올 텐데
다른 판매처에서라도 물건을 찾아서 보내주시면서 내 상품의 노출 지수를 지키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중국 춘절, 이제 곧 있을 중국 춘절 대응 방안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길고 긴 중국 춘절을 걱정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미리 알고 잘 준비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지장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여러분 연휴 기간의 매출 놓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리고 2024년에도 감사드렸고 25년에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